4단원이다. 4단원의 감각기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시각이야. 자, 이게 그러니까 눈에 대한 얘기인데, 이 시각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체크하자. 빛을 자, 그러니까 자극원이 되는 게 뭐냐?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을 자극을 받아가지고 뭐 모양이나 색깔이나 거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감각을 시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 시각에서는 문제 나올 게 굉장히 많아. 눈의 구조와 기능 꼭 알고 계셔야 되고, 4번에 보시면 눈의 조절작용 있죠. 밝기와 거리에 의한 눈의 조절작용, 요거 꼭 기억해줘요. 요 세 가지가 눈에서는 달달 외워줘야 될 것들이야. 자, 먼저 눈의 구조부터 볼게. 자, 눈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단면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그 겉에 있는 막부터 얘기하자. 공막이라고 보이죠? 공막. 공막은 뭐 그냥 겉에 둘러싸고 있는 막이에요. 가장 바깥에 싸고 있는 막이고 눈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 그 공막, 자, 보시면 공막 안쪽에 여기 있죠. 맥락막이라고 있어요. 요거 체크 한번. 자, 이 맥락막 같은 경우는 검은색 색소가 있기 때문에 눈 속을 어둡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 우리가 눈 안에 이렇게 봤을 때 까맣게 보이는 게 이 맥락막 때문에 그래. 자, 그 다음 요 맥락막 안쪽으로 있는 요 또 노란 막이 또 하나 있죠. 맥락막 안쪽으로 있는 요 막이 어딨니? 요거죠. 망막이 되는 거예요. 망막. 자, 망막은 뭐가 존재하느냐? 시각세포가 있어요. 시각세포가 있는 곳을 망막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제일 바깥쪽에 공막, 맥락막, 망막 요 순서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망막 중에서도요, 여기 지금 요 부분을 황반이라고 얘기를 해. 자, 이 황반은 시각세포가 많이 모인 곳이야.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곳이죠. 우리가 눈을 찡그리고 막 하고 그러는 것들이 이 황반의 상이 맺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망막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맹점이라고 있어요. 이 맹점은 시각세포가 없어요. 여기에는 시각세포가 없어. 그래서 여기 상이 맺힌다고 해가지고 배는 게 없어. 왜냐면은 이쪽은 뭐냐면 시각세포에서 받은 자극을 시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 시각신경이 빠져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시각신경이 빠져나가는 곳이다 보니까 이쪽에는 시각세포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상이 맺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야. 요 맹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요. 요거 오른쪽 눈을 가린 채,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가린 채 왼쪽 눈으로 병아리를 응시하다가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하는 거야. 그럼 초점이 이쪽에 맞추고 이쪽에 맞추고 이쪽에 맞힐 때 우리가 1번 봤을 때 1번 옆에 병아리가 있는 거 보이잖아. 2번 봤을 때도 병아리가 있는 게 보여. 이런 식이야. 근데 어느 순간 병아리가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럼 그 병아리 안 보일 때가 뭐냐? 내가 뭐 해볼까? 자, 1번 봤다가 2번 봤다, 3번 봤다, 4번 봤다, 5번 봤다. 나 같은 경우에는 한 6번쯤에서 병아리가 안 보여. 자, 이건 뭐냐? 내가 6번 보고 있을 때 이 병아리는 맹점에 상이 맺혔을 때를 의미해 주는 거야. 오케이? 뭐 각자 뭐 그건 다르니까 한번 해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앞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각막이 있네요. 각막은 앞쪽에 투명한 막이에요. 빛이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채가 있지요. 홍채는요, 동공부터 얘기하자. 동공은 빛이 들어가는 구멍이에요. 그냥 구멍이야. 그럼 그 구멍을 누가 만드느냐? 바로 홍채가 만들어주는 거야. 자, 홍채가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홍채에서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놈이 바로 이 수정체죠. 자, 이 수정체는요,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해서 굴절을 시켜서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해주는, 자, 빛을 꺾어가지고 망막에 상이 맺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수정체야. 근데 이 수정체도요, 두께를 조절해주는 애가 있는데 바로 선모체예요. 자, 이 선모체가 수정체 두께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럼 안에가 비어있는 건 아니야. 뭔가 채워져 있어야 돼. 그 채워져 있는 게 바로 유리체예요. 그래서 투명한 물질로 눈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각각 구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요. 그럼 빛이 어떻게 되느냐? 빛이 각막을 지나서 동공을 지나서 수정체를 지나서 유리체를 지나서 망막에 맺히면은 자극을 받아요. 시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서 그 자극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본다라는 개념이야. 됐죠, 여기까지? 자, 눈의 조절을 해주게 되는데 먼저 밝기 조절이 나와 있네요. 자, 이 눈의 밝기에 따른 동공 크기 변화. 동공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구멍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홍채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구멍인데, 자, 보시면은 여기가 다 홍채예요. 홍채. 이게 다 홍채야. 자, 그리고 요 가운데 이 시꺼먼 부분 있죠? 이게 동공이에요. 우리 이 안에가 이거 비어있는 공간이잖아. 안에가 시꺼먼 이유, 요 안을 뭘 보고 있는 거야? 안쪽에 있는 맥랑막에 둘러싸여진 안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시꺼먼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 눈의 사람이건 빨간 눈의 사람이건 검은 눈의 사람이건 갈색 눈의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요 동공 안은 다 시꺼매야 돼. 그럼 눈 색깔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이 홍채 색깔이야, 홍채 색깔. 오케이? 자, 그럼 홍채 크기에 따라서 동공 크기가 변해요. 빛이 밝을 때는요, 빛에 들어오는 양을 감소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동공이 작아져야 되겠죠. 그 동공을 작게 만드는 건 어떻게 하느냐? 홍채를 늘려서 하는 거야. 보자. 요거 바로 옆에 보시게 되면 이게 홍채예요. 수정체 앞쪽에 이렇게 있는 요게 홍채인데 요 홍채가 늘어난다. 이렇게 지금 길어지고 있죠. 이렇게 길어지고 있죠. 그럼 동공 크기는 작아진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 반대로 홍채가 줄어든다. 작아지고 있지. 홍채가 줄어든다. 그러면 동공 크기는 커지는 거죠. 이해되지 요거? 자, 그게 요거예요. 어두울 때는 빛의 양을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동공을 확대시켜줘야 돼. 그러려면 홍채를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을 곳에 있을 때랑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우리가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되면은 동공이 이런 식으로 확 커지는 거, 이런 거, 또는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로 가면 동공이 확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동공의 크기 조절이 나타나게 된다. 다음, 물체의 거리에 따른 수정체 두께 변화야. 먼저 우리 그 먼 곳에 있는 물체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 먼 곳에 있는, 자, 눈알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눈알. 자, 먼 곳에 있는 물체는 물체가 커 보이는, 먼 곳에 있는 물체는 물체가 작아 보이죠. 가까운 데 있는 물체는 물체가 커 보이죠.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물체는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작게 보이잖아. 이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물체가 빛이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돼? 넓은 범위로 오잖아. 망막에 맺히려면 많이 꺾어줘야 되겠지. 이게 많이 꺾어지려면 수정체가 어때야 된다? 두꺼워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를 두껍게 해줘야 돼. 빛을 많이 꺾어야 되니까. 반대로 멀리 있는 거 볼 때는 어떻게 돼? 자, 얇은 범위로 온단 말이지. 자, 멀리 있는 거 볼 때는 빛이 얇게 오다 보니 조금만 꺾어줘도 상이 맺힐 수가 있는 거야. 그러려면 조금만 꺾기 위해서는 먼 것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정체가 두꺼워질 때는 가까운 곳 볼 때, 수정체가 얇아질 때는 먼 곳 볼 때야. 자, 그럼 수정체가 두꺼워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양쪽에서 꾹 눌러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꾹 눌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정체 얇아지는 것부터 얘기할게. 자, 얇아지게 되려면, 자, 수정체가 이렇게 있는데 양쪽으로 쭉쭉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쭉쭉 잡아당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얇아지겠죠. 늘어나면서. 그거야. 자, 그래서 선모체가 이완돼 이렇게 수정체에서 먼 쪽으로 늘어나면서 쭉 잡아당기면서 얇아지는 거야. 반대로 두꺼워지려면 양쪽에서 눌러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수정체가 이렇게 있을 때 양쪽에서 꾹꾹 눌러주면 얘가 뚝 이렇게 두꺼워질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양쪽에서 눌러주는 거야. 그러려면 선모체가 수축돼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수정체 쪽으로 수축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기까지가 시각에 대한 얘기야. 됐지? 오케이. 자, 다음 피부 감각인데 이 피부 감각. 자, 피부 감각은
피부를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을 얘기를 하는데 피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위를 감각점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 감각점은요, 자극을 받아들이는 종류들이 이렇게 좀 각각 있어. 따로따로 있어. 그러니까 통점, 앞점, 냉점, 촉점, 온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통, 앞, 촉, 냉, 온 이거 개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거는 통점이야. 통점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앞점, 그 다음 촉점, 냉점, 온점 순인데 통점이라고 하는 건 통증에 의한 자극이야. 아픈 거에 대한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고 앞점이라고 하는 건 눌리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야. 촉점은 만져지는 거, 접촉을 얘기를 하고 냉점은 온도가 차가워지는 거, 온점은 온도가 따뜻해지는 거. 이거 상대적인 온도야. 어느 온도에 딱 들어갔을 때 이게 몇 도야 이런 식으로는 몰라. 온도 변화를 느끼는 거야. 바로 오른쪽에 실험이 나와 있어. 오른손은 15도씨, 왼손은 35도씨에 있었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온도에 이렇게 있었죠. 15도, 35도에 있다가 동시에 25도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35도에 있던 애가 25도로 가면 어떻게 돼? 차가움을 느끼겠죠. 근데 15도에 있던 애가 25도로 가면 따뜻함을 느끼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25도지만 오른손은 따뜻함을 온점이 작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왼손은 차가움을 냉점이 자극을 받는 거고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온도 변화를 감지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몸 전체에 고르지 않아요. 부위에 따라서 다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막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면 안 돼. 그리고 같은 부위라도 감각점 종류에 따라서 분포되어 있는 수가 다르다. 자, 그러고 감각점이 많다? 그곳은 예민하다라는 그런 얘기야. 감각점이 많은 거는 예민한 부위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통점이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통증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어려운 거 있니? 아니요. 오케이. 그러면은 131쪽을 먼저 좀 풀어볼까? 음, 1번에 볼까요? 자, 1번에 1은 시선모체, C선모체죠. 2는 비수정체, B수정체고 3은 D맥락막, D맥락막, E막막, 4번은 E막막, A홍체, 5번은 A홍체, 6번은 F공막, F공막. 자, 2번은 수정체막막, 수정체막막, 3번의 1은 발글 확장, 발글 확장, 2는 커 증가, 커 증가, 4번에 이완 얇아 수축 두꺼워, 이완 얇아 수축 두꺼워, 5번에 XO, XOO. XO, 다 맞았네? 질문 없지? 네. 없어요. 넘어가요. 134쪽부터 할게요. 134쪽에 보시게 되면은 피부 감각의 감각점 분포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요 하드보드지에다가 이쑤시개를 2개씩 8, 6, 4, 2 이런 식으로 간격을 다르게 해가지고 꾹꾹 눌러주는 거야. 손바닥도 손끝도 손등도 막 눌러보는 거야. 자, 언제까지 눌러보느냐? 이쑤시개가 2개로 느껴지는지 1개로 느껴지는지 그걸 하는 거야. 2개로 느껴졌을 때의 거리를 딱 얘기를 해주는 거지. 2개로 느껴졌을 때 손가락 끝은 2mm짜리만 해도 2개가 느껴지는데 손바닥은 6, 손등은 8mm짜리를 눌러야지 2개로 느껴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이 얘기는 2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가 넓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감각점이 멀리 있다는 뜻이고 얘는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손가락 끝이 뭐하니까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각점 수는 손가락 끝이 많고 손등이 가장 적다라는 그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손가락 끝이 예민, 손등은 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볼까요?
최소거리가 짧을수록 감각점이 최소거리가 짧으면 감각점이 많아 적어? 만. 그렇죠. 많은 거지. 감각점이 많으니까 감각이 예민한 부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1, 2, 3번 또 해볼까? 해볼까? 1번에 XX 55 2번에 손가락 끝. 손가락 끝 3번에 최소거리가 짧을수록 감각점이 많이 분포한다. 최소거리가 짧을수록 감각점이 많이 분포한 부위다. 오케이. 135쪽을 먼저 하고 나머지 것도 해보자. 135쪽으로 가보자. 이번에 눈에 대한 얘기. 답이 없네. 자, 다음 페이지 보자. 135쪽이다. 이번에는 여기서 잠깐 해서 눈의 조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조절 작용에서 밝기에 따른 눈의 조절, 그리고 거리에 따른 눈의 조절. 자, 밝기에 따라서는 동공의 크기를 커졌다, 작아졌다. 밝을 때는 동공이 작아져야 된다 그랬죠. 동공이 작아지려면 홍채가 확장돼야 된다 그랬고, 반대로 어두워지면 빛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동공이 확대돼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홍채는 수축돼야 되는 거죠. 자, 먼저 이번엔 거리에 따른 건데, 이 거리에 따라서 선모가 수축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수정체를 위아래로서 눌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거 볼 때는요, 빛을 많이 꺾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하기 위해서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돼. 자, 근데 반대로 멀리 있는 거 볼 때는요, 이게 수정체가 얇아져야 되거든.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 당겨야 돼. 그래서 선모체가 이완돼서 수정체가 얇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그 근시, 원시에 대한 얘기인데, 요건 학교에서 배우면 알아두고, 만약에 안 배우면은 몰라도 돼. 근데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좀 좋지. 근시라고 하는 거는 가까울 근자에 볼 시자야. 그러니까 가까운 게 보인다는 얘기야. 멀리 있는 게 잘 보이지 않아. 반대로 원시는 이 이름의 그대로예요. 근시, 가까울 끈에 볼 시자니까 가까운 게 보이고, 원시는 먼 데가 보이는 거야. 근데 가까운 거는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서로 반대지. 자, 근시가 되면은요, 가까운 거는 잘 보여. 근데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여. 자, 이게 왜 그러느냐? 망막에 상이 맺히는 게 아니라 상이 망막 앞쪽으로 맺히게 되는 거야. 상이 망막 앞쪽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걸 뒤로 보내줘야 돼. 그러려면 빛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퍼뜨렸다가 모아줘야 되는 거죠. 그 빛을 퍼뜨리는 게 누구냐? 바로 오목렌즈예요. 태어날 때부터 눈알이 단면을 봤을 때 이렇게 좀 그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멀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근시 형태로 태어나게 돼. 상이 망막에 잘 맺히지 않으니까 이걸 이쪽으로 보내줘야 된다. 앞쪽에 맺힌 상을 뒤쪽으로 보내줘야 된다. 그러면 빛을 퍼뜨려야 된다. 그러려면 오목렌즈를 쓴다. 그래서 근시인 친구들은 오목렌즈를 쓰고, 그 다음 원시는요, 상이 망막 뒤쪽에 맺히는 거예요. 상이 망막 뒤쪽에 맺혀. 자, 이 뒤쪽에 맺힌 상을 앞쪽으로 보내줘야 돼. 그러려면 빛을 모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볼록 렌즈로 해줘. 그 볼록 렌즈가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상이 앞쪽으로 당기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근시는 상이 망막 앞쪽에 맺히고요. 원시는 상이 망막 뒤쪽에 맺혀요. 근시는 상을 뒤로 보내기 위해서 퍼뜨려야 되니까 오목 렌즈를 쓰고요. 원시는 앞으로 당겨야 되니까 모아하기 위해서 볼록 렌즈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이거 하나 외우면은요, 하나만 외워놓으면 나머지 원시는, 근시 하나만 외워놓으면 원시는 다 그거의 반대라고 생각해줘도 좋아요. 자, 옆에 유제 1, 2, 1 이렇게 세 문제만 해보도록 할게. 자, 1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몇 번? 2번. 오케이, 2번 나왔죠. 자, 2번에는 몇 번? 4번.
그렇지. 4번이고요. 그 다음 3번에는 2번. 2번이지요. 어렵진 않지? 응. 오케이, 그럼 앞으로 다시 와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귀, 코, 혀 보자. 그러니까 귀는 청각이죠, 청각. 자, 이 청각인데 역시 귀의 구조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귀는 청각이야. 그러니까 듣는 걸 얘기를 해주는데 청각뿐만 아니라 귀 안에는 평형감각기관도 있어. 그래서 귀의 구조 이제 중요한데 먼저 귓바퀴. 귓바퀴는 뭐 다 알죠? 소리를 모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귓구멍에 해당하는 웨이도. 귓바퀴에서 고막까지의 통로를 가지고 웨이도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고막. 자, 고막은 진동하는 얇은 막이야. 자, 소리라고 하는 파동에 의해서 진동이 나타나게 돼. 그게 고막에서 처음 진동이 일어나고요. 이 진동을 증폭시켜주는 게 바로 귓속뼈예요. 귓속뼈가 진동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 귓속뼈에서 진동이 증폭되면요, 그 진동을 증폭된 거를 이쪽으로 보내주는데 이게 어디 있느냐? 달팽이관이야. 달팽이관 안에 바로 청각 세포가 들어있어요. 자, 청각 세포에서 이 자극을 감지해가지고 청각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체크된 거 요거 그 다음에 요렇게 있는데 체크 안 된 거 있죠? 방골이관, 전정기관, 귀인두관. 얘네 세 개가 지금 체크가 안 돼 있죠? 자, 그럼 얘네들은 뭐냐? 방골이관부터 얘기합시다. 방골이관은 여기 이렇게 방골이 형태로 돼 있죠? 이거 회전감지 체크 한번. 그 다음 방골이관 바로 밑에 뭐가 있느냐? 전정기관 있죠? 전정기관은 기울어짐을 감지. 자, 방골이관과 전정기관이 바로 평형감각을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지 않고서도 회전이나 기울어짐을 느끼는 감각이 바로 평형감각기관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네들에 의한 자극은요, 어디를 통해서 가느냐? 청각신경 아니고 평형감각신경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 서로 신경이 달라. 자, 다음 귀인두관. 자, 여기 보면 요 공간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이제 귀인두관인데 고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쪽하고 바깥쪽하고의 압력을 갖게 조절해 주는 거야. 압력 조절을 해주는 거야. 보시면 자동차 타고 높이 올라가나 고속승강기 타게 되면은 기압차가 나타났을 때 귀가 먹먹해져요. 자, 이때 침을 삼키거나 입을 크게 벌리거나 하면은 귀 인두관이 열렸다 닫히면서 먹먹한 느낌이 사라져. 그게 먹먹하다라는 게 앞쪽과 뒤쪽에 안과 밖에 기압 차이 때문에, 압력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데 이 귀 인두관이 이렇게 열렸다 닫힘으로 인해 가지고 압력을 갖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야. 그럼 소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애가 누구야? 귀인두관하고 방골이관하고 전정기관은 소리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는 거. 소리가 왔어요. 귓바퀴에서 모아요. 웨이더를 타고 고막으로 들어갔어요. 귓속부에서 진동을 증폭하고 청각세포를 거쳐 청각신경, 뇌로 들어갑니다. 평형감각 같은 경우에는요, 방골이관, 전정기관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회전감각은 방골이관, 그 다음에 기울어짐, 중심을 잡는다, 기울어진다, 움직인다, 기울어진다 이런 것들은 전정기관에서 인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코는 후각이에요. 자, 이 후각은 어디 있느냐? 후각 상피에 후각 세포가 있어요. 자, 이거 코 단면 보세요. 콧구멍이죠?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비각 위쪽에 천장 쪽에 후각 상피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후각이라고 하는 자극원이 되는 애들은요, 여기까지 날아가야 돼. 그러니까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바로 자극원이 되는 거야. 자, 후각 상피까지 날아가려면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형태로 갔어요. 이렇게 가게 되면 후각 상피에 후각 세포가 있고 이 후각 세포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 자극을 후각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해 주는 거지요. 자, 여기가 별표예요. 후각은 매우 민감, 쉽게 피로. 이게 후각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매우 민감해요. 근데 쉽게 피로해져요. 매우 민감하다. 그러니까 자극에 쉽게 반응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쉽게 피로해진다라는 얘기는 같은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을 나중에 느끼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요. 자, 다음 혀인데요. 자, 혀는 미각에 대한 얘기죠.
혀 이렇게 내밀어 보면은요, 오돌도돌한 작은 돌기들이 있어. 그거를 유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유두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데, 그 틈 안에 맛봉우리라고 있어요. 여기 맛봉우리. 거기 안에 맛세포가 있어. 이게 맛봉우리고요. 이게 맛세포죠. 자, 맛봉우리 안에 맛세포가 있는데, 그럼 맛봉우리가 어디 있어? 지금 유두 안쪽에 틈으로 있잖아. 이 틈으로 들어가줘야 돼. 화학물질들이. 그러니까 무슨 상태? 액체 상태. 자, 그래서 미각에서 자극원이 되는 애들은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내려가가지고 맛세포를 자극시키면 미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어 갑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별표는 이겁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5가지 맛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미각에 의해서 느껴지는 맛, 혀에 의해서 느껴지는 기본 맛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맛이라고 하는 개념은 후각화 종합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요. 자, 옆에 보시게 되면 코를 막고 포도맛 젤리와 사과맛 젤리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코를 막았으면은 이 두 개를 구분하기가 힘들어. 단맛, 신맛만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코를 열면 향까지 맡을 수 있다 보니 이게 포도맛인지 사과맛인지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위쪽에 이제 미각이 아닌 맛이라고 되어 있는데, 떫은 맛, 매운맛은 미각이 아니에요. 매운맛은 통점이야. 아픈 거야. 떫은 맛은 압점이야. 눌리는 거예요. 오케이? 맛의 개념보다는 피부 감각의 개념이다라는 그런 개념이야. 알겠지? 오케이. 그럼 옆에 문제 또 해볼까요? 자, 채점해보자. 6번에 A가 고막이죠. B가 귓속뼈, C가 반골이관, D는 전정기관, E는 청각신경, F는 달팽이관, G는 귀인두관이죠. 그냥 옆에 그림 보고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 있니? A는 리을로 가야 되겠지요. B는 기억 가시면 되겠고요. C는 니은 가시고, D는 디귿 가시고, E는 비읍 가시고, 시옷 갔다가 비음 가면 되죠. 자, 8번은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이죠. 자, 9번은 OOXX. 10번은 기체, 후각세포, 액체, 맛세포. 어려운 거 없죠? 네. 오케이, 뒤에 거 문제 가자. 이거는 실력 탄탄까지 싹 다 풀어주세요. 이거는 끝나나요? 그럼요. 자, 실력 탄탄까지 해보자. 이거 이렇게 딱 올라오는 거 없나? 자, 1번에 보시면은, 자, 1번에 5번 나왔어? 네. 오케이. 1번에 5번, 2번에 1번, 3번에 H 맹점, 4번에 3번, 5번에 1번, 6번에 3번. 여기서 질문. 없으면 7번에 3번, 8번에 1번, 9번에 3번, 10번에 5번. 아는 것이네. 죄송해요. 두 이쑤시개 사이 간격이 7mm일 때 손등에서는 이쑤시개가, 손등이면 8mm부터 두 개로 느껴지는 거니까 7mm면 한 개로 느껴져야지. 그래서 5번이고, 11번에 4번, 12번에 4번. 여기서 질문.
13번에 1번, 14번에 3번, 15번에 3번, 16번에 2번, 17번에 5번, 18번에 4번, 19번에 4번. 여기서 질문 없어. 자, 그럼 20번에 C와 D의 변화를 서술하시오 그랬는데 D가 이완하는 거죠. 즉 선모체가 이완하고 C 수정체가 두께가 얇아진다라고 해주시면 돼. D 선모체는 이완, C 수정체는 두께가 얇아짐. 2번에 A 홍채가 확장, B 동공 크기가 작아진다. 21번에는 G 귀 인두관이죠.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같게 조절해 준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22번에는 몸의 부위에 따라서 감각점이 분포하는 정도가 달라요. 몸의 부위에 따라서 감각점이 분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23번은 음식 맛이 미각과 후각을 종합하여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미각과 후각을 종합하여 느낀다. 1번에 2번이지. 2번에 5번이고요. 여기서 질문 없어요. 또 없어? 그래.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하자.